두 발로 딛고 서서 잘 버텨내시면 3년 뒤, 그 마지막 해운년은 괜찮아요. 3년 중에. 그러니까 마지막 해운년까지 잘 버티셔서 아주 좀 굳건하게 자리를 지켜나가시는 그런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홍현타로 신당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71년생 신해생 돼지띠분들 하반기 운세 알아보러 왔는데요. 네. 이분들 이제 하반기 운세에 앞서서 기본적인 성향이나 성격 특징 같은 거 설명 한번 해주세요. 네. 신해생 71년 돼지띠 55세 되셨거든요. 그렇죠. 우리 돼지띠 분들 이렇게 보시면 일단 고집이 너무 세요. 우리 돼지띠 분들은. 근데 남들이 봤을 때는,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그냥 적당하게 내가 정당하게 하는 주장인데, 남들이 봤을 때는 주로 어떻게 많이 생각을 하냐, 똥고집이다, 옹고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어떤 주장을 내세우는 일이 생기셨을 때 약간 타협이 잘 안 되는 띠가 돼지띠거든요. 그리고 71년생 신해생 돼지띠도 마찬가지일 거고, 조금 그래도 우리 71년생 55세의 신해생 돼지띠 분들은 그나마 다른 연생의 돼지띠들에 비해서는 융통성 좀 많은 편이에요. 고집이 그 돼지띠들 중에서는 가장 적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융통성이 있으시니까 조금 더 융통성을 발휘하셔서 좀 타협도 좀 잘 되고, 남의 의견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좀 많이 경청해서 들으시고 하는 부분도 많이 필요한 띠가 돼지띠입니다. 근데 우리 돼지띠 분들 인상에 우리 뭔가 되게 게으를 것 같고 돼지가 막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부지런한 면들이 많아요. 그리고 본인의 어떤 생활 안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돼지띠 분들도. 그리고 우리 71년생 돼지띠 같은 우리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약간 어떤 내가 살아오는 인생길 자체가 타인에게 기대서 뭐 좋은 부모를 만나서 막 호의호식을 하며 지냈다든지, 혹은 남편을 굉장히 잘 만나가지고 뭐 공주처럼 떠받들며 지냈다든지, 이렇게 보이기가 조금 어렵고,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좀 중점이 되어서 생활을 조금 많이 꾸려왔을 것으로 보여요. 근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노력한 거에 비해서 벌어들이는 것은 조금 적은 편.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고생을 많이 하셨겠죠? 이런 부분들 조금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런 구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사람들 사이에서 좀 약간 타시는 편이에요. 우리 71년생 55세 우리 돼지띠 분들은. 그래서 조금 내가 인연에 대한, 사람에 대한 풍파가 좀 잦은 편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도 사람 만나는 것도 조금 조심하게 되고, 경제적인 부분도 녹록지가 않으니 조금 사는 인생길이 만만치는 않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가정에 충실하고, 내 아이들,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에게는 굉장히 충실하고 책임감을 굉장히 다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 또한 우리 55세 신해생 돼지띠 분들이에요. 그 책임감이라든지 그런 어떤 사명감은 정말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요새는 정말 결혼을 했어도 책임감은 무슨 말이야, 개나 줘버려 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상담을 해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 남편이든 아내든 간에, 네. 부모인데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되게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신해생 돼지띠분들은 너무 이런 책임감과 그런 어떤 이런 얹고 있는 어떤 부담감과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지켜내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다. 이제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누구나 그렇겠지만 뭐 풍파가 좀 있었고 하는 게 힘들었겠네요. 그렇죠. 조금 만만치 않으셨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분들 같은 경우에 올해 상반기에는 좀 어떻게 지내셨을 것 같아요? 우리 돼지띠 분들 지금 보시면 올해 을사년 들어서 삼재 들어서는 띠가 바로 돼지띠입니다. 올해 을사년에 삼재 들어가는 이 세 가지 띠들 중에 사실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띠가 저는 돼지띠라고 봐요. 그래서 상반기에도 약간 운기 자체는 좋지 못하셨을 것으로 보여요. 저는 지금 보이는 것이 뭐냐면 약간 몸으로 많이 친다, 이런 것들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건강, 뭐 이제 특별한 병명은 없어. 근데 막 여기저기 아파. 어깨도 쑤셔. 막 두통이 와. 허리도 너무 아파. 다리도 막, 무릎이 막 쩔어. 이런 식으로 병원에 가서 뭐 관절염입니다, 뭐 허리 디스크입니다, 막 이런 어떤 병명은 나오지 않는데, 허리 디스크기가 약간 있네요? 뭐 이런 식으로. 완전히 아픈 건 아예 사실 아예 병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들어놓을 수라도 있어. 근데 그것도 못해. 약간 있다는데 어떻게 들어놓을 거냐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특별한 어떤 특정 병명이 나오지는 않는데 여기저기 아프다. 이런 어떤 부분들이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조금 쉽지 않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뭔가 뭐라 해야 되지? 그냥 나이 먹어서 아픈 거라기보다는 그쵸. 물론 나이를 먹었으니 왜냐면 55세시잖아요. 네. 어떤 인생의 반을 살아오셨어. 그러니까 당연히 탈이 날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거에 비해서는 이상하게 오래 들어서 조금 더 티가 나게 아프다. 이런 어떤 느낌이 있다는 거죠. 그래봤자 한 살 많아지는 그렇죠. 건데 또 불구하고 조금 무릎도 심하게 조금 아프고 손목도 조금 심하게 아파서 병원 가는 횟수도 좀 더 잦아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좀 올해 상반기에는 좀 커 보여요. 좀 답답했겠네요. 몸이 아프면 심정도 많이 답답해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병명이 나오면 원인을 알면 치료를 하면 되거든요. 그에 적절하게 맞는. 근데 그런 게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왜 뭐를 해도 계속 아프니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막 기분도 나쁘고. 이게 몸이 아프면 또 활동성이 사람이 되게 떨어져요. 그렇죠. 막 돌아다니기도 힘들고 일할 때도 막 지장을 받아. 그러니까 이제 다들 기분도 전반적으로 다운되어 계실 가능성이 크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분들 하반기에는 좀 어떻게 보이세요? 하반기에는 사실은 제가 진짜 좋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올해 삼재를 통틀어 삼재 3년이죠 올해부터 네. 이 3년을 통틀어 가장 주의해야 되는 띠가 돼지띠예요. 이 돼지띠인데 특히 주의하실 게 상반기에 건강 이슈 하반기에는 좀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제가 봤을 때는 사고수라기보다는 어떤 질병에 대한 부침이 있을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떤 정신적인 어떤 침체, 우울증 이런 것들이 동반되어 나를 굉장히 심리적으로도 타격을 받고 신체적으로도 타격을 받고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이 3년 동안은 정말 건강관리를 잘 하셔서 내가 조금만 어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 그러면 무조건 병원으로 달려가세요. 다들 보험 있으시죠? 실비보험? 실비보험 믿고 무조건 병원 가시는 거야. 그래서 아무리 작은 어떤 증상이라도 어떻게 막 보험에 다 청구하시면 받으실 수 있으니까 치료를 그때그때 하셔야지 그거를 그냥 에이 뭐 파스 붙이고 자고 일어나면 괜찮을게요 이렇게 두시면 결국엔 그게 큰 병 됩니다. 그러니까 꼭 건강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돼지띠 분들 그리고 이제 특히 이 71년 신해생 돼지띠 분들은 건강 플러스 건강에 대한 이슈 플러스 제가 봤을 때는 요 3대를 통틀어 관제수도 들어가 있어요. 관제수. 그래서 이 관제수가 들어있을 때는 뭐 이 관제수라는 게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자면 자동차 벌금 딱지 이런 것도 다 관제수에 해당돼요. 근데 생각해보면 자동차 벌금 딱지를 매달 날라와. 이런 얼마나 열받냐고. 기본 3, 4만 원씩인데 그냥 생돈 버리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내가 관제에 해당돼서 걸릴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뭐를 조심해야 된다? 다가오는 사람 무조건 조심해야 돼요. 이 관제는 무조건 사람을 같이 끌고 와요. 그러니까 뭔가 그 사람과 연관이 돼서 내가 이 사람 때문에 관공서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이런 사법기관을 들락날락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 그러니 사람 조심, 인연에 대한 조심, 그런 어떤 관제수에 대한 조심을 아주 특별히 하셔야 되고 관제수가 들어있는 이 해운년에는 절대 은행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과도하게 받으시면 안 돼요. 내가 만약에 집을 살 거야. 은행 대출 많이 받아야 되죠. 요즘 막 아파트 그렇죠. 막 몇 억씩, 막 5, 6억씩 하잖아요. 막 70%, 80% 대출 받으면 뭐 2억 훌쩍 넘어가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시기에 관제수가 걸려 있을 때 은행 대출을 크게 받아 놓으시면 나중에 그 은행 대출을 갚는 데 있어서 너무 힘들거나 혹은 못 갚아서 집이 넘어간다든지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71년생 지금 신해생 돼지띠 분들은 만약 이사를 계획하고 계시다고 하신다면 올해 내년은 안 돼요. 마지막 해운년에 하세요. 3년 삼재의 마지막 나가는 날 삼재 해운년에는 괜찮아요. 올해 들삼재, 중간 해운년의 삼재는 뭐 집을 산다든지 상가를 산다든지 뭐 대출을 받아서 뭐를 한다. 이거는 정말 좋지 않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니까 그거는 특히 조심하셔야 되고 집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뭔가 내가 조금 대출을 크게 받아야 한다. 뭐 1,000단위, 몇천 단위 이런 거는 좀 더 심사숙고하셔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뭔가 장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뭐 내 자본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출을 받아서 해야 된다고 하면 조금 주의를 많이 기울이시고 확인을 많이 해보셔야 되는 해운년이에요. 그리고 웬만하면 이미 벌써 기간이 지나기는 했는데 삼재 풀이를 하셨으면 더 좋아요.
우리 특히 이 돼지띠, 신혜생 돼지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삼재풀이를 해주셨으면 더 좋은데 만약에 안 했어, 내가 삼재풀이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네. 그러면 나중에라도 어딘가를 찾아가셔서 뭐 부적을 쓰신다든지 비방을 하셔서 삼재에 대한 애군을 조금 막아가시는 것은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져요. 돈 벌려고 하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어떤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해 보이신다. 왜냐하면 이제 그만큼 어떤 질병이라든지 신체적인 어떤 좀 판란이 올 수가 있고 또 그거랑 더불어서 이런 뭐 경제적인 부분, 뭐 내 이런 관제에 대한 부분도 판란이 같이 올 수 있으니까 좀 되신다고 하면은 막아 가셨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이 삼재를 3년을 진짜 굳건하게 잘 버티셔야 돼요. 자꾸 넘어지고 휘둘리고 이러시면 안 되고. 알겠습니다. 그럼 이분들 뭐 좀 괜찮아 보이는 것도 있을까요, 하반기에? 하반기에 괜찮아 보이는 것이요? 어찌됐든 간에 힘든 기간을 보내야 되는 해운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어떤 내 주변의 사람들을 잘 챙기셔서 조금 어려운 일이 있어도 굳건히 버텨나갈 수 있는 어떤 좀 위로나 이런 것들을 좀 받을 수 있는 사람들과 잘 지내셔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나의 부적이다. 인간 부적이다 생각하시고 손잡고 잘 지내시면서 이 고난들을 잘 넘기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선생님 여러 가지로 이제 풀이를 해주셨는데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네네. 태어난 뭐 년, 월마다 일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 찾아뵙고 더 많은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요. 저를 찾아오십시오, 삼재분들. 마지막으로 이제 그 71년생 55살 이제 네. 돼지띠분들 하반기에 더 힘내시라고 응원의 메시지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런 삼재 해운년에 들어서 아마 벌써부터 지금 어느 판란의 조짐이 벌써 오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거라고 지금 보여져요. 뭔가 돈을 들여서 부적을 쓰고 풀이를 하고 안 하셨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이겨내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면은 분명히 이 고난을 딛고 일어서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리 신이 가혹하다고 하더라도 아예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인간을 힘들게 하진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주변에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10년지기 내 친구가 인간 부적이구나 생각을 하시면서 이 사람들 간의 관계를 공고히 하셔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이 우리 튼튼한 곰처럼 인내심 많은 곰처럼 딱 네 발로 딛고 서서 참 사람은 두 발이죠. 두 발로 딛고 서서 잘 버텨내시면 3년 뒤 그 마지막 해운년은 괜찮아요. 3년 중에. 그러니까 마지막 해운년까지 잘 버티셔서 아주 좀 굳건하게 자리를 지켜나가시는 그런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